근데 오늘은 숙제를 해온 것과 관계없이 질문 다음 시간에 받을게요. 발성률이 너무 높아서 질문 받는 건 의미가 없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까지 포함해서 4번의 수업을 하고 나면 시험 대비에 들어갈게요. 시험 대비에 들어가서 3주를 쓰는 거죠. 3주를 시험 대비에 쓰게 되고 3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끝나면 다시 진도를 나가는 상황으로 바뀔 건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11월 달까지 진도를 끝내시면 돼요. 남아있는 단원을 보시면 오늘 지금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연립 부등식에서 부등식의 단원이 있고, 우리는 순열조합은 미리 끝냈으니 행렬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대단원으로 보면 3단원 정도가 남아있고, 수업으로 보면 1달 정도면 끝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10월 달이 될 거고, 10월 달에는 기말고사는 우리 시험 대비를 따로 안 할 생각이에요. 그냥 알트 시간에 책 하나 주고 진행하는 형태로 하면서, 우리가 수업 시간이 지금 보면 아침 5시 반 타임에 수업을 하죠. 학교 끝나고 바로 오시면 사실 일찍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아주 일찍은 아니더라도 한 4시 반, 4시 한 40분 요즘은 학원에 올 수 있으니 그때 시험 대비를 따로 할 거예요. 우리 반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진도를 그냥 계속 나갈 거예요. 중간고사까지 성적이 나오고 나면 사실 3학년 애들은 성적을 적어할 필요가 없죠. 고등학교 가는 거 걱정할 때가 아니죠. 그쯤 되면. 그리고 우리 반에서 성적이 그 정도 180 미만으로 갖고 있는 학생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 자기 성적 185만이면 성적이 BC 이렇게 깔려 있어요. A가 절반 이상을 갖고 있으면 180 미만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아이들이면 다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말고사 준비는 그냥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하면서 진도를 좀 나갈 생각이고, 그때 2달 정도니까 시험 대비를 하면서 우리 저기 있죠? 복습을 좀 다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복습의 목표는 1단원부터 시작해서 방정식 있는 단원까지를 복습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방정식까지 끝낼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부등식 나갈 거고, 행렬 정리하고, 그 이후에는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서 한 바퀴 다시 돌려가지고 방정식까지 정리한 상태에서 고등부를 보내는 걸 목표로 하는 반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갈 거고, 페이지도 138페이지죠. 조합에 대한, 순열조합에 대한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을 거예요. 순열조합 질문은 오늘 그때 선생님이 갑자기 계속 나오시면서 오다가 시작을 한 거고, 이번 단어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총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3, 4차 방정식이라고 쓰고 그냥 5차 방정식이라고 하자. 고차 방정식은 이제 결국은 2차식 이상, 그 2차식을 초과한, 즉 3차식 이상의 방정식들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너희들도 알 수 있는 새끼 있죠? 인수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거.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러면 얘네들 인수분이 어떻게 됐었냐면 어떻게 되냐 이거?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x의 값이 1이다. 여기서 x의 값은 근공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형태의 오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뭘 하시면 되냐? 그냥 인수분해만 하면 돼요.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존재는 하나 너희는 쓰지 않습니다.
네, 안 써요. 우리는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은.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너희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9차 방정식은 2차식 이하의 인수의 고배 형태로 이렇게 인수분해만 할 수 있으면 문제 풀이가 끝난다. 사실은 이게 끝이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를 잘 할 것이냐가 사실 다항식에서 그동안 너네가 배워왔어야 되는 거죠. 그치? 우리가 4차식 인수분해에서 공식화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보기차식, 상반방정식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4차식 이상이 되면 얘들을 어떻게 인수분해를 끌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포인트였는데 이런 아이들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봐서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 제곱되기 전에 가져오고 이거 제곱되기 전에 가져와서 요 뒤에가 중간에 마이너스가 되도록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만들어주고 이 형태에서 애들을 인수분해로 끌고 가주시면 이런 애가 나오게 되니 그렇죠? 만약에 이 녀석이 0이면 이 녀석이 0이 되고 풀이를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끌고 가는 방식만 너네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고차방정식의 풀이는 사실 끝입니다. 잘 인수분해를 해보자. 2차식 이하의 인수의 고배 형태를 어떻게든 변형을 시키자.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 뭐다?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를 제일 많이 하겠죠.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를 할 때 항상 기억하는 거 있었죠? 1을 넣었을 때, 즉 이게 되면은 x-1을 인수로 갔는데 얘는 어떨 때 이렇게 된다고 했었냐면 개수의 합이 0이 되시면 우리가 x-1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했었죠. 지금 기억나? 처음 듣는 얘기냐? 몇 번째 얘기를 하는데? f-1 0면 무슨 뜻을 갖는다고 했었냐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거고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 뭐라고 했었지? 언제 갖는다? 이거 기억 못하나? 그렇지. 그렇지. 홀수차항 개수의 합하고 짝수차항 이렇게 오른쪽에 이상하게 돼 있어. 개수의 합이 같으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사실 뭐 예담에도 나한테 이 수업을 들었던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항식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편의상 n이 짝수라고 얘기를 하면 는 0으로 쓰면 안 되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을 우리가 만약에 fx라고 얘기를 하겠다. 지금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f1 = 0다라고 하면 f1 = 0가 된다는 것 뜻 자체가 an, an-1, a2, a1, a0가 0입니다. 이 뜻을 갖고 있으니까 개수의 합이 다 0이 된다는 뜻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1 = 0가 된다는 거는 n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녀석은 a-n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n-1차는 홀수일 거니까 마이너스 a n-1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이런 식의 애들이 만들어질 텐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애들을 오른쪽으로 다 이항을 시키게 되면 이런 형태의 애가 나오게 되는 거죠. an, a-n-2, a2, a0가 가변에 남게 되는 거고
우변으로 넘어가는 건 an-1, an-3, a3, a1 이런 애들이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 있는 애들이 홀수창의 개수들이고 여기 있는 건 짝수창의 개수들이니까 홀수창의 개수합과 짝수창의 개수합이 같으면 어떻게 된다? f-1의 값이 제로가 된다. 반대하죠. 왜요? 위에 게 짝수처럼 돼. 위에가 짝수창, 밑에 홀수창 다 들어있니? 미안해. 짝수창하고 홀수창의 개수 같으면 우리가 0이 된다. 저기 뭐야 f-1이 제로다. 즉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요거 인수분해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문항들을 풀어보시면 이제 해결이 다 되시는 거고 문제에서 이제 결국은 원래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동안에 이제 뭐 지우나 해강이는 수업을 들었던 거고 들었으나 지금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그치 지우야? 기억하고 있는데. 인수분해 다 기억나? 네. 기억 못하게만 해봐 지금 못할 때는. 자, 인수분해에 대한 것들을 애들은 다 설명했지만 사실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씩 짚어줄게요. 나중에 복습할 때도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은 200번부터 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인수분해 잘할래?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라는 걸 시작을 하는 거고 201번에 자리점을 보면 자, 2x의 세제곱에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꼴 제로래. 원래 이제 얘가 0이 되는 녀석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하고 상수항의 약수를 분수를 올려서 정리를 원래 하시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얘네들은 안 되는 건 어차피 개수의 합이 지금 이렇게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바로 조립제법에서 얘네들을 뽑아내고 여기다가 개수의 합이 0이기 때문에 1을 갖다 쓰겠죠. x-1을 인수로 가지려고 하면 1로 이제 나눔셈을 했을 때 0이 되셔야 됐었죠. 그래서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제로. 빠질 것이니 너희가 원하시는 인수분해 형태는 x-1에 x의 제곱 플러스 3x 2x의 제곱인데 2를 갖다 더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되시고 뒤쪽에 인수분해 하면 더 되죠. 그렇죠? 더 되시고 더 되시는 형태의 값은 지금 2x 플러스 2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플러스 2 이걸 제로로 인수분해가 되니 여기서 이제 x의 값은 1이다 2분의 1이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풀면 되는 문항입니다. 인수분해만 하시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인수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공식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거나 그거를 내가 어떤 거에 적합할 것이냐라는 것만 판단해 주시는 게 이제 이 문제 풀이는 다 끝이에요. 근데 사실은 수능 문제를 보시면요. 사실 너희들이 보는 수능 문제에서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99%가 1과 마이너스 1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능 준비할 때 고3 애들한테 이거 기억 못하는 새끼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 있죠. 1 넣고 2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플러스 2 넣고 마이너스 2 넣어봐. 안 돼?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까지 넣어봐. 그 중에 하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수능 준비를 할 때는. 왜? 그때쯤 되면 고3쯤 되면 뭐 내가 안 가르쳤던 애들이 대부분이죠. 학원에 가르쳤던 아이들은 고1부터 쭉 올라왔을 때 문과 이과 나누고 선생님들을 몇 번씩 나누다 보면 내가 제일 처음에 가르쳤던 애들은 몇 명 안 남고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저기 쓰잖아. 상태가 돼버리거든. 근데 그때쯤 되면 애들 기억을 못하니까 그냥 막 얘기를 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다 넣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야. 항상 1하고 마이너스 1을 넣는다. 그게 언제 되는지를 그냥 식만 봐도 아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 짝수차항들을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의 값이 나오시고요. 홀수차항 계산하시면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 1로 된다는 걸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인수분해를 할 건데 애초에 우리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을 거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할 거고, 문제는 이제 여기 오면서죠. 여기 오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 개수합이 0도 아니고 홀수차수의 합과 짝수차수의 합도 같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하셔야죠. 원래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를 한다고 했을 때 뭐하고 하냐면 최고차항의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의 값을 쓴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약수는 1밖에 없고 상수항의 약수는 지금 1, 2, 3, 6이 있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이 녀석들 여기다 갖다 넣을 거죠. 그 중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안 된다는 건 이미 우리가 판단이 쓴 상태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쓸 때는 정수값 중에 제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써봅니다. 알겠죠? 정수값 중에 제일 작은 아이 2부터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문항들은 수능 문제는 특히나 더 이 형태에 있는 아이가 됐을 때 정수값들부터 작은 거 하나씩 들면 결국은 2차식까지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2차식이 남을 때까지. 마지막 2차식이 되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막판에 그냥 2차식 자체로 인수분해해야 되는 것들이 등장을 하죠. 학교 시험은 아니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교 시험이 선생님들 연목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분수로만 되는 새끼들도 나와. 처음부터 끝까지. 3차식인데 x세제곱의 개수가 3이 8이에요. 모든 게 2x로 인수분해되는 새끼들이 등장해요. 가끔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건 연목을 하고 내는 거고요. 이런 연목을 하고 내는 애들의 특징은 학교 시험이 더럽게 어려운 학교들이고 옆에 있는 운전부가 이럴 가능성을 갖고 있죠. 아니면 동태고도 약간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나머지 학교는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성적이 안 좋아요. 운전고는 전에도 얘기했지, 뭐 저번에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운전고는 평균이 85고요. 지상고는 성적이 69인가 그래요, 평균이. 69인데 여기서 이런 문제까지 내면요, 애들 성적이 정말 개차반나. 잘 안 내. 실제로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만 다 인수분해되는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100%안 나와요. 그래서 정수 형태에서부터 작은 걸 넣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랬을 때는 여기 끝에는 이제 인수분해 안 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꼴 제로입니다. 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x의 값이 맨 앞에서 마이너스 1이다. 두 번째에서 2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공식에 넣어야지.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니까 2i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다. 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나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넘어가 볼까요? 자, 203번. 203번은 뭐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인수분해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들을 푸는 순서가 있었어요. 얘네들은 필요 없죠. 너희들한테 인수분해를 하세요 라고 하면 순서를 쭉 알려드렸었는데 지우야 순서 기억나냐? 뭐부터 본다 제일 먼저? 뭐? 제일 먼저 무조건 보라는 거 있었잖아. x 자, 이씨. 에휴, 저왜 술을 잘해.
자, 인수분해하면 제일 처음에 공통인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부터 찾아보시고, 두 번째 공식으로 해결이 될 것이냐라는 걸 하신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얘가 안 된다고 하면 세 번째 뭐 한다? 치환을 통하는 인수분해를 한다. 우리 지금 203번은 치환을 통해서 할 거예요. 사실 치환도 안 하고 바로도 하지만, 이것도 안 되면 뭐 한다고 했었냐면 네 항짜리를 분리하는 방식에 대한 걸 가르쳐서 두 개 짝 짓는 방법하고 세 개 하나 짝 짓는 방법, 또는 이제 하나 세 개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항의 분리가 안 되면 우리는 뭐 한다고 했었냐면 특수한 형태의 애들이 아닌가 라고 해서 뭐 했었냐면 보기차식의 형태를 띠거나 상반방 형식의 형태를 띠는 게 아닌가 이라는 거 했었고, 이것도 안 되면 우리는 뭐 한다고 했었냐면 내림차순 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했었고, 내림차순 정리 인수분해를 한다고 했을 때는 문자가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는 전제조건을 갖고 있었고, 개수의 약수가 적은 것부터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하는 방식도 있었죠. 그러나 사실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한다는 건 고차방정식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를 통한 인수분해를 한다고 했을 때 고차방정식이면 다 x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에 대한 것들은 다 뭐 한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 어떻게 할 건지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죠. 뭐 그것도 없는 거지. 개수가 간단한 문제를 갖다 둔다. 그것도 없는 거야 사실은. 내림차순 정리가 된다고 하면. 근데 실제로는 거의 고차방정식에서 안 쓰신다. 7번째는 우리 뭐 한다?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를 한다 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고차방정식은 여기서 해결이 되지만 몇몇 아이들 보기차식이나 상반방정식이나 아니면 치환을 통하는 애들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을 뭘로? a로 치환하시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다.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 형태를 a-4와 a 플러스 1로 보시면 될 것이고, 다시 원상태로 돌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하고 x의 제곱 플러스 1이 꼴 되죠. 원래 뭐 인수분해가 더 되기는 하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인수분해가 더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야. 인수분해를 하기는 하되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굳이 여기서 더 할 거야? 여기서 알잖아. 그냥 이 상태에서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알 거고, 여기 있는 녀석은 어떻게 돼?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셔야 되는 녀석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i인 녀석이 되겠죠. 맞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이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해당 사항이 있는가 항상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특수형 보기차식이 205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의 4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이꼴 제로죠. 자, 나한테 들었던 사람도 있고 안 들었던 사람도 있으니 이걸 다시 얘기 좀 하면,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어떤 애를 보기차식이다? 4차식, 2차식, 상수항 세 가지만 갖고 있는 애를 보기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수학적인 보기차식은 정확하게 말하면 짝수차항의 아이들만 있는 걸 보기차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x의 6제곱, x의 4제곱, x의 제곱, 상수항 이렇게 있어도 보기차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식에 대한 2차식을 다시 하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의 제곱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녀석의 제곱되기 전 상태를 가져오시고요. 이 녀석의 제곱되기 전 상태를 가져오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1을 제곱해도 플러스 1일 거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제곱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홀더를 사든지 분필을 사든지 해야지. 부탁 좀 많이 해줘가지고 이 녀석에 대한 값을
우리가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는 플러스 2x 제곱이 나올 테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8x 제곱이 되면 위에 식과 똑같아지겠죠. 됐니? 이 밑에 있는 녀석을 맞춰주려고 하면 위에 거랑 맞춰줄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니까 얘랑 맞추려면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오시면 되겠죠. 살짝 문제를 잘못 써놨네. 여기 제곱 빼먹었네. 얘는 이렇게 볼 것이다. 그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할 거는 제곱 빼기 제곱이 되는 아이들. 이 녀석은 자, 2 루트 2x의 제곱이죠. 그치? 자, 인수분할 때 우리는 개수는 유리수 범위에서 합니다. 무리수 범위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한다의 뜻은 이것도 안 가르쳐줬지? 모르는 사람이죠. 자, 우리가 원래 수학적인 인수분해한다의 개념은 인수가 최대한 차수가 낮아지도록 만든다. 개수는 유리수의 범위에서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과 이 녀석 중에서 밑에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얘는 2x의 제곱이니까 전체 값으로. 그래서 밑에 걸로 보고 이 밑에 있는 녀석을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사실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x라는 게 하나 오실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x라고 하는 애가 오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과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렇죠.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 우리는 x의 값은 여기에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여기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가끔 이런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 아면 돼? 이거. 알겠죠? 우리가 한 숫자에 대한 이거 복호라고 하죠.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는 이 녀석을 복부호라고 하고 더 줄여서 복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복된 부호라는 뜻인데 중복된 부호는 숫자 하나에 하나만 씁니다. 두 개를 쓰지 않아요. 사실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규칙은 없는데 모든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 이거 찾아보긴 했었거든요. 중복부 두 번 쓰면 안 되나? 어디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 대학교 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교수한테 물어보면 해결이 됐었겠지만 해결이 됐었는지 모르지. 어쨌든 뭐 그때는 안 물어봐서 나도 모르겠어요. 중복된 부호를 두 개 써도 되는지는. 근데 학교식이든 교과서든 대학교 교재든 학원 문제집이든 상관없이 다 이 중복된 부호는 딱 하나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경우에 답은 있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는 안 써 있어요. 그러면 1에다가 뭘 붙여도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 가능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와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쓰셔도 됩니다. 안 될 건 없어요. 다만 인수분해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는 안 쓰죠.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애들한테는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너네가 쓰는 답의 형태는 학교 선생님이 쓰는 답의 형태와 같은 형태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서술형 답지를 너네가 이제 보게 돼요. 이 동네에 대한 학교 분석을 다 해보다 보니 서술형을 보통 지산하고 운정만 있나? 지산하고 운정은 중간 기말을 다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학교는 중간고사 나고 기말에만 서술형을 보더라고요. 근데 운정은 거기서 좀 더 넘어가서 이제 논술형을 봅니다. 논술형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건 이제 교육부 지침이에요.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그 서술형을 쓰든 논술형을 쓰든 사실 풀이 과정이 보통 6줄에서 8줄 정도를 제출합니다. 운정고등학교는 2문항을 제출하라고 하고 있어요. 시험당.
그러면 8줄씩 두 문항 16줄이죠? 학교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운전고등학교 150명대를 뽑으니까 선생님 둘이 1학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럼 한 선생님은 170명 정도의 학생들, 170에서 180명 정도의 학생을 보셔야 되고요. 계산해봐. 170에서 180명을 18줄씩 읽는다. 12줄씩 읽는다. 생각을 해보시면 너희들도 꼼꼼하게 못 봐요. 실제로 선생님은 사실은 대학교에서 대학원의 조교를, 그러니까 대학원을 다니고 조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수업을 하면 교수가 제일 처음에 시험을 보고 나면 대학원생들한테 시험지를 줍니다. 그래서 1차 소트를 해요. 애들 걸 쫙 다 읽어보고 문제 내용적 오류가 없는 것들은 첫 번째, 내용적 오류가 없고 잘 써있는 건 첫 번째, 내용 쪽에 약간의 오류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는 경우엔 가운데, 개소리가 써있으면 맨 오른쪽에 해가지고 3개로 나옵니다. 그럼 그걸 교수가 가져가서 다시 읽어요. 다시 읽는데 보통 애들이 수업을 한 50명 정도 듣거든요. 그리고 비포지를 보통 애들이 2장에서 3장 정도 읽습니다. 50명에서 2장에 쓰는 정도면 시험지를 내가 받았을 때 한 120장 정도가 써있어요. 120장 정도 글씨가 빼곡하게 써있는 거죠. 한 10장 있다가 집어 던지고 딴 데 가서 딴 일 하다가 10장 있다가 집어 던지고 계속 이럴 수밖에 없어. 너무너무 지루하고 들어도 잘 안 들어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서술형 볼 때도 학교 생도 똑같아요. 똑같은 애들이 잘 풀면 잘 풀수록 똑같은 내용이 계속 써있어요. 그러면 대충 보게 돼. 점점 대충 보고 점점 대충 보면서 어떻게 한다? 대충 잘 써있으면 왼쪽으로 보내는 거죠. 똑같습니다. 서술형 볼 때. 너네가 풀이 과정 스타일과 문제에 답을 쓰는 스타일이 학교 선생님과 비슷한 형태로 쓰면 선생님들도 너희들이 잘못 쓴 거에 대한 걸 놓치고 넘어가요. 많았어. 난 그동안 고등학교 애들 가르칠 때부터 항상 답지와 똑같은 형태의 서술형 쓰는 걸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보는 해설지 있죠. 학교 선생님 풀이들 보면 해설지와 똑같아요. 정말 똑같이 풀어요. 똑같은 스타일로 쫙 써요. 그거는 학교 선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 선생들도 풀이 과정을 쓰는 스타일이 해설지랑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쓰는 거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정리해주는 것들을 연습을 계속 시키면 중간에 애가 뭘 빼먹었는데 감점 안 나오고 와요. 진짜로. 공부 잘하는 새끼들한테 서술형도 답지에다 써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 잘하는 새끼들 답지에 써오고 물어봐. 선생님 이거 맞아요? 쭉 있다 보면 이거 안 썼는데? 그럼 애들이 막 좆됐다 이러는데. 그러고 나서 가채점 결과 듣고 나면 선생님 다 맞았어요. 왜 안 깎였어? 몰라요. 가서 확인해봤어? 그러면 애들이 안 가죠. 확인하면 거기서 깎일 수 있어. 그래서 안 깎였으면 조용히 넘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쓰는 것들의 풀이 과정은 똑같은 형태로 아까처럼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 루트 1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을 써도 답은 되는데 해가 똑같이 되도록 일단 쓰도록 합니다. 자, 207번으로 갈게요. 207번은 뭐라는 거냐면 치환을 통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보실 때 x의 제곱 플러스 x가 다 똑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얘를 a로 바꿔주고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 이꼴 제로입니다. a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2 이꼴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원래 상태로 애들을 돌려서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에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바꿔주시고 또 다시 이 녀석을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서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x의 값을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2 1이다. 이렇게 이제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 수업을 듣던 학생들한테 매번 얘기를 하지만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치환은 대문자로 치환하셔야 돼요. 수학에서 숫자를 문자로 바꿀 때는 소문자로 문자의 식을
다른 문자로 바꿀 땐 대문자로 바꾼다는 기본적인 룰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다 그렇게 쓴다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 선생들이 쓰는 방식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가끔 이런 형태의 문항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t의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10%. 자, 요거는요 일본식이에요. 사실은 일본에 있는 수학책들은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문자를 숫자로 바꾸시는, 그러니까 문자식을 다른 문자로 바꾸실 때 소문자로 쓰시고, 소문자를 쓰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지수로 놓지 않는 A, B, C나 X, Y, Z를 우리가 보통 미지수로 놓거든요. K를 상수항으로 쓰고,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T를 갖다가 쓰고 있어. 이게 이제 일본식 스타일의 세계야. 그래서 정석 옛날 걸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제로. 그건 옛날 스타일이고요. 원래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 책을 보시면, 전 세계적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미국 책 같은 거를 보시면 미국 책은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알아두세요. 그래서 아까 왜 그 T 얘기 소문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학교 선생님의 나이가 되게 많으시면, 고등학교 선생님 나이가 되게 많으시면 저 소문자 T로 쓰는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우리 다니는 저거 T로 썼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바뀌는 교육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색깔을 다 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그래서 원래 이제 2제곱, 그러니까 x제곱이라고 얘기하죠. x제곱이라고 얘기하지 x의 2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일본식 발음이거든요.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식 표현들을 다 제거를 하고 있는 상태라 나중에 우리가 뭐 우함수, 기함수 이런 것도 배워요. 우함수라고 하는 거 지금 짝함수로 이름을 바꿨고, 기함수라고 하는 것도 홀함수로 이름을 바꿨어요. 일본식 발음은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T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일본식이에요. 그래서 일본으로 바뀌어 있는 거나 보시면 될 것이고, 209번도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를 하시는 아이죠. 원래 이제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를 하시는 이 형태에서는 만약에 얘가 없어서 마이너스 24가 없어가지고 너희들한테 그 무엇이냐 전개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숫자의 합이 같거나 숫자의 곱이 같은 거나 둘 다 찾지만,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숫자의 곱이 같은 걸 갖고 인수분해를 문제를 내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 내요. 그래서 숫자의 합이 같은 걸로만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숫자의 합이 같은 걸 문제를 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시다시피 1과 4의 합이 5고요. 2와 3의 합이 5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식의 형태를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서 이만큼을 우리가 t로 a로 치환을 하시게 되면 a의 제곱 플러스 10a가 제로가 되죠. 플러스 24라고 마이너스 24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 그러면 이때 우리는 a의 a 플러스 10으로 볼 거니,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5x에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 자, 이건 뭐 한 번 더 되죠? 공통인수 곱게할 수 있으니까 x의 x 플러스 5로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앞에 있는 녀석에서 이제 x의 값을 0하고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분해 공식에 넣어서 2분의 마이너스 5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i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는 형태로 나오겠죠. 근데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딴 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 할래?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 할래? 고차식인데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냐고 그걸 계속 물어보고 있는 형태의 문항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고차식의 인수분해 중에서 인수정리가 아닌 형태로 볼 수 있는 상반방정식 형태의 21번.
211번만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을 할게요. 이걸 하면 이제 인수분해로 푸는 건 끝났고, 그러면 응용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자, 그동안 나한테 배운 학생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지만 사실 이거는 고차 방정식에서 안 나옵니다. 상반 방정식은. 요즘의 트렌드는 이 상반 방정식을 애초부터 뭐한다? 인수분해에서 너희들 할 줄 아냐만 물어보고 고차 방정식 가면 물어보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얘를 인수분해하는 것들은 중간고사에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이쪽 부분은 기말고사의 범위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쨌든 순서가 좀 있었죠. 그래서 순서대로 좀 다시 한번 재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뭐 한다? x제곱으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은 x제곱으로 묶었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한다고 했냐면 개수가 같은 한끼리 다시 또 묶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같은 항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원래 x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면 다항식이 아니에요. x의 제곱분의 1은 엄밀히 따지면 유리식이라고 불러야 되죠. 이건 나중에 문제고, 어쨌든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정리를 해줄 거예요. 여기서 원칙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x 플러스 x분의 1이냐, 그 가운데 있는 녀석이 x 마이너스 x분의 1이냐에 따라 상황이 좀 다르고요. 저 가운데 애들의 모양에 따라서 얘는 지금 x 플러스 x분의 1이기 때문에 x 플러스 x분의 1로 변형합니다. 모든 아이들을 이걸로 변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형태가 x의 제곱, 이 녀석의 형태를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으로 변형할 거니까 뒤쪽에 마이너스 2를 갖고 오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2의 x 플러스 x분의 1과 마이너스 1은 그대로 가져오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x 플러스 x분의 1을 a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얘를 치환했을 때 x의 제곱에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이 되신 거죠. 인수분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x의 제곱 a 마이너스 a 플러스 4에 a 마이너스. 그러면 다섯 번째로 다시 원상복귀 시킵니다. a를 x 플러스 x분의 1로 다시 치환해 주시고, 그래서 x의 제곱 x 플러스 x분의 1에 플러스 4, 뭔가 이상하다. 마이너스 2잖아. x 플러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섯 번째 정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앞에 있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 이 안에 밀어둡니다.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4x와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x,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정리해주세요. 그렇지? 인수분해 다 끝났죠?
보통은 너희들한테 여기는 0 안 쓰고 그냥 이 새끼에 대한 인수분해를 하시오가 너희가 보는 일반적인 형태의 문항이고요. 방정식에서 나를 잘 다루진 않아. 근데 어쨌든 할 줄 아셔야죠. 어차피 뭐 이게 여기 있다 없다에서는 근을 구한다 안 구한다만 다르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건 똑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녀석에서 x의 값이 1이라고 하는 중근을 갖고요. 여기 뒤에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근을 하나 더 갖게 되는 거죠. 됐나요? 생각하겠니? 그래서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네. 저 화장실 갔다 와. 자, 요거 하나만 좀 얘기를 다시 좀 할게요. 지금 만약에 여기는 뭘로 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될 거니까 플러스 2가 와야 되니까 플러스 2가 와야 되니까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 얘네들은 지금 같은 흐름으로 쭉 써보면 x의 제곱으로 제점을 묶어주고 개수가 같은 것들을 묶어주게 되면 여기 형태가 이걸로 되어 있잖아. x-x분의 1. 그렇죠? 얘가 형태가 중간에 x-x분의 1이 나와버리면 이 형태도 얘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형태의 i를 x-x분의 1의 전체의 제곱으로 바꿔주면 여기 플러스 2가 오셔야 되고 그러면 2의 x-x분의 1의 마이너스 5 x의 제곱이니까 치환하면은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되잖아. 그럼 이제 하면 되죠. 됐어? 그러니까 반드시 삼각방정식이라고 해서 x 플러스 x분의 1로만 변형한다 아니에요. x 마이너스 x분의 1로 변형하는 경우도 생겨. 그러니까 식의 형태에서 x 플러스 x분의 1이 등판하시면 얘로 하는 거고 식의 형태에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등판하시면 얘로 하는 거야. 알겠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 모양 맞춰주기 하는 거니까. 자, 치울게요. 자, 이거까지 하면은 고차식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한다? 고차 방정식을 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할 거니까 그 기본적인 풀이 방식에 대한 것들을 다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유제 문제는 풀어보시면 돼요. 됐니? 근데 이제 넘어가시면 좀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여기 적어놓고 할까요? 원래 얘네가 방정식에 분해한 게 뭐죠? 근도는 해라고 하는. 뭘 방정식의 근도는 해라고 얘기해요. 지금 뭐가 방정식의 근이야? 예. 어? 해는 뭔데? 근이라고 할 거네, 이 새끼야? X에 얘다가 뭐냐, 이게? 방정식의 근도는 몰라? 쟤는 방정식의 근도는 해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뭘 방정식의 근도는 해라고 얘기합니까?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는데 0이 된다. 좀 애매한데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우리 뭐라고 근도를 해라고 봐. 알겠어? 그러니까 이 식을 갖다 두면 식이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211번 문제를 지금 한근이 2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를 넣으면 만족을 해야 돼.
2를 넣으면 0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녀석의 근 또는 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녀석을 아까 이 녀석이 근이 2라고 했으니까 x에다 2를 넣으면 이 녀석이 0이 되겠죠? 됐어? 그러면 여기다 2를 넣으면 a 값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의 근에 대한 성질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갖다 2를 넣으면 0이 되게 나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은 8 2니까 4a 그 다음에 얼마냐 그러면 16? 8a 플러스 2 마이너스 2a 이퀄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은 2a 마이너스 6이 0이고 a 값이 3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a 값을 3을 넣고 다시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이제 사실 화가 나는 거야. 왜 화가 나? 어차피 인수분해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러지 말고 다이렉트로 하자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어차피 얘가 2를 넣었을 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이걸 2를 갖다 넣었을 때 인수정리가 돼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조립제법에다가 2를 갖다 넣게 되면 나머지가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그래서 이 녀석 개수를 그냥 다이렉트로 분리를 하자는 거죠. 이렇게 다이렉트로 분리를 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2를 넣자고요. 그러면 1되고 2되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러면 2a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러면 4a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2a 마이너스 6이 얘가 0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건 a 값이 이제 3이 될 거고 a 값이 3이 되는 순간 이 값은 1인 거, 이 값은 마이너스 5인 거, 이 값은 얼마? 3인 걸 알 수 있으니 됐니? 이렇게 되면 결국 인수분해 형태가 뭐야? a 값이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인수분해 형태는 x-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니? 그럼 a 값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다른 근도 바로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됐니? 그 중에 우리는 다른 근을 구하라고 했어. 다른 근의 합을 구하라며. 그러면 여기서 다른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근의 형태를 알파 또는 베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당연히 얼마? 5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 값은 4분이고 다른 두 근의 합은 5입니다 라고 하고 바로 풀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직접 조립제법을 쓰시는 게 더 쉽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야. 215번도 똑같은 방식에서 풀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갖고 있는 게 눈이 심심해서 잘 안 보죠. 왜? 자꾸 확대 중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4차식 계수 1이고요. 3차식 계수가 2고요. 2차식 계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A, 그 다음에 B. 당연히 문제집 풀 때는 뭐 실수하면 실수했다라고 하면 되지만 학교 시험 볼 때도 실수하는 애가 늘 꼭 있어. 조심해. 지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1 또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보니까 1을 넣어도 되고 2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될 겁니다. 그래서 1을 갖다 집어넣으면 1, 3, 3, 3, 3, a 플러스 3, a 플러스 3, a 플러스 b 플러스 3인데 얘가 0이 돼야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 나오실 텐데 얘가 또 0이 되셔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실 거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두근을 곱을 구하라고 하는 다른 두근은 어떻게 돼 있어? 여기서 나올 테니까 우리는 결국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되는 녀석을 찾고 있는 거니까 이 녀석에서 다른 두근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당연히 1이겠지. 됐어? 그래서 원래 이제 항등식 문제를 풀거나 옛날 방식의 중학교 2학년 중학교 때 개념을 갖고 문제를 풀면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고 원래 연립번 형식을 할 겁니다. 왜? 우리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몰랐을 때니까. 다항식의 나눗셈을 알고 있으니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 나누어 떨어진다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계수를 좀 더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다. 바꿔 말해서 항등식에도 쓸 수 있어요. 저릿은 나중에 항등식 문제에서도 복습할 때는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네가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상위 개념을 알수록 문제풀이가 더 쉬워져요. 뭐 미적분을 하시면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되게 쉽게 구해요. 미적분 원을 하시면. 고등수학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니까 공통수학 원을 하시려고 하면 미적분을 하시면 더 쉬워지는 거죠. 학급풀이, 문제풀이가. 그래서 선행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럴수록 더 쉬워지고 풀이 속도도 빨라집니다. 무조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그치 지금? 무조건 하면 좋은 건 아니야.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 좀 제발 좀 인간아. 자, 217입니다. 자, x의 세제곱이고요. 3x의 제곱 a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a. 자,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이걸 갖고 한 개의 실과 두 개의 화분을 갖고 있던 a 값의 범위를 갖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얘가 조립대법이 되는지 항상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알 수 있는 두 개의 숫자가 있죠. 개수의 합이 0이다. 짝수차 수와 홀수차 수의 개수합이 같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의 개수의 합은 a 플러스 3이고 여기 있는 개수의 합도 a 플러스 3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 개수를 직접 분리를 하시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때리면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a 이렇게 빠지는 거죠. 얘네들의 인수분해 형태는 무조건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인수를 하나 가질 거고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이꼴 0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될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개의 실근 여기서 가졌나요? 실근? 이 새끼가 두 개 허공 가지면 되지? 이거 두 개 허공 가질 거니까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작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판별식은 4분의 1을 쓰겠죠?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a 값은 1보다 크시면 두 개의 학원을 갖겠죠. 그래서 이 형태가 인수분해 되는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자, 우리는 두 문제만 더 풀고 이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219번. 지금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a 이꼴 0입니다. 자, 보시면은 얘가 짝수차수의 개수합이 뭐가 되시냐라고 하는 게 지금 a 플러스 1이고요. 홀수차수 여기 혼자 있는데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죠. 얘네들 다 더하면 제로가 되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에는 3차인데 1, 0,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a 해서 1로 조립제법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인수분해 형태는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 이퀄 0입니다. 됐니?
우리는 원래 3차 방정식은 그의 개수를 3개를 갖고 있겠죠. 그니 최대 3개. 그래서 중근을 가는 조건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 이꼴 0이 중근을 갖는 경우. 그러면 판별식의 값이 0이 되는 경우. 1 마이너스 4a가 0. a는 4분의 1.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얘 혼자 근을 가져도 되는데 얘가 갖고 있는 근과 얘가 갖고 있는 근이 겹쳐도 중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 이꼴 0인데 x의 값이 1인 경우. 그래서 2 마이너스 a 이꼴 제로가 돼도 중근을 갖는다고 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 플러스네. 마이너스 4분의 1이네. 쏘리.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2니까 얘네들 곱해서 뭐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 라고 하는 거는 뭐 계산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걸로 고차방정식의 풀이는 끝난 거고, 그 중에 이제 뒤에 있는 거 그냥 221번은 문장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립면체니까 원래는 가 xxx 이런 애였을 거고, 이런 애에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1cm 줄인다 라고 했으니까 x-1, x-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 값을 2cm 늘린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변형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피 값이 뭐라고 했냐면 111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부피 값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x-1에 x-1에 x-2의 값인데 이게 110인 거죠. 그치? 됐니? 자, 곱셈공식 얘기할 때 눈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 곱셈공식 얘네들을 뭐 한다고 우리 빠르게 전개할 수 있으셔야 곱셈공식을 배운 의미가 있다고 했어.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했으냐면 이렇게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의 형태를 갖고 있는 애들은 x의 세제곱 써주고 여기 있는 숫자 3마리를 다 더해서 x 제곱 붙여주고 두 개씩 곱해서 1, 2, 2니까 합치면 5가 될 거고 x 써주고 3마리 다 곱해서 뒤에다 써주면 우리가 원하는 인수분 형태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곱셈공식 형태를. 그러면 얘네를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할 거예요. 1, 마이너스 4, 5, 얘가 넣으면 마이너스 114죠. 얘를 할 건데 일단 여기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왜? x의 길이를 1cm씩 만큼 줄였거든.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형태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x의 값이 어떻게 될 거야? 점점점 늘어나는 형태를 가지셔야겠죠. 얘가 계속 늘어나야 뒤에서 이제 이쪽에서 플러스 114를 상쇄할 수 있는 아이들을 갖고 오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아이가 114가 올라와서 제로가 빠지는 걸 찾을 겁니다. 그럼 114를 인수분해 좀 하셔야 되거든요. 얼마죠? 얼마? 네, 2, 3, 19죠. 그렇죠? 그럼 대충 생각을 해봅시다. 2, 3, 19인데 됐니? 자, 얘하고 부피가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을 거예요. 이거 자기 눈치껏 봐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됐지? 엄청나게 차이 안 거야. 그러면 19 곱하기 19 곱하기 19면 112가 될 리가 없죠. 더럽게 크겠지.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해도 차이가 많이 나지. 3 곱하기 3 곱하기 3도 차이가 많이 나지.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면 216이니까 그나마 제일 근접하네. 맞아? 그래서 우리 여기다 이거 넣어볼 거야. 눈치껏 풀어야 되는 거야, 이런 부분. 실수용할 문제니까 어디에 가장 가까울 건지 눈치껏 좀 생각하셔야 되고, 얘가 1 쓰고, 얘가 6 쓰고, 얘가 2 쓴 다음에, 여기 12 쓴 다음에, 여기 17이 되시고, 그러면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늙어. 근데 여기가 x 플러스 2 아니에요? 뭐가? x 마이너스 2가 아니라 x 플러스 x 플러스 2 2cm 늘렸다고. 아이 진짜 망했네. 잘못 썼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네 더하면 0이네. 0x 제곱이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꼴 112. 그러면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0이네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110이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가장 가깝겠네. 그쵸? 얘가 이제 원하는 게 11 곱하기 2 곱하기 5인데 뭐 정육면체랑 가장 비슷할 거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5가 제일 가까울 거고 갖다 넣으면 1, 5, 5, 25 그 다음에 22 110 하면서 딱 빠지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은 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고차원 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문제를 풀어준 것만큼밖에 숙제를 낼 수 있는 게 없죠. 애들이 있으면 사실 근계수의 관계도 좀 나갈 텐데 근계수의 관계만 설명하고 끝낼까요?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에 설명 다시 한번 하고 그게 나을 것 같네요. 3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방정식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근각계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을 내가 근계수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의 설명을 하나 해준 게 있어요. 얘가 x의 값이 알파 또는 베타의 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x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받아야 되고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걸 제로에 의해서 이 부분이 b가 되셔야 되고 이 부분이 c가 돼야 된다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다 이런 걸 유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얘도 똑같이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다 이런 식의 유도 과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될 거니까 이 녀석은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a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플러스 a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니까 이만큼이 b더라 이만큼이 c더라 이만큼이 d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두 근의 곱은 두 근 곱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a분의 c고요. 세 근의 곱의 형태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됐어요? 이건 갖고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 건데 잠깐만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너네가 만약에 a n차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 녀석의 근의 형태가 n개가 존재할 테니까 알파 1, 알파 2 해서 알파 n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 얘네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an에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1 x 마이너스 알파 2 x 마이너스 알파 n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알파 n까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해서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 모두 다 x를 뽑았을 때 x n제곱이 나오는 거잖아요. 됐니? 그러면 x n-1차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상수항 하나 뽑고 여기 x, x를 뽑아서 이렇게 곱하면 상수항이 나오는 거죠. 맞지? 여기 x n제곱 이거 x n-1차 그럼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알파 2 x 에이 걸리셨거든요 이 새끼 x 곱하기 마이너스 a n 마이너스 1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a n 마이너스 a n 여기까지 다 곱하면 이게 1차항의 애들이 될 거야. 맞아? 그럼 얘를 써보면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됐어?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써 있으면은 맨 앞에서부터 A, B, C 이름을 붙이니까 사실 이 녀석은 우리가 A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은 A가 되는 거고 이 전체 값은 이제 B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n차 방정식이라도 모든 근의 합은 결국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의 합은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러니 4차식도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5차식도 6차식도 상관없어요. 모든 방정식의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값을 갖는다 라는 거고 사실은 경시를 하는 애들은 맨 마지막에 곱의 형태도 봐요. 그래서 모든 근의 곱은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을 올려주시면 되는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결정해주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결정해주면 되는데 짝수면 플러스고요 홀수차식이면 마이너스입니다. 그것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근의 곱과 모든 근의 합은 몇 차식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원래 사실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는 없죠. 4차식의 합을 물어볼 때는 있어요. 4차 방정식의 근의 합을 보고 물어보라는 건 대부분은 원래 뭐 하는 거냐면 9에서 더하세요야. 9에서 더하세요인데 사실 우리 뭐 한다? 그냥 알고 있잖아.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냥 식만 보고 담아 써도 돼요. 객관식이면. 알겠지? 뭐 주관식이면 어쩔 수 없죠. 서술형이면 어쩔 수 없이 다 그건 구해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숙제는 144페이지까지입니다. 144페이지까지만 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RTC에 가면은 조합에 대한 RT를 볼 겁니다. 한번 보시도록 해요. 오늘 며칠이죠? 8월 30일? 8월달이 하루 남았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